940만 명이 넘는 그 베이비 부모 세대 51세부터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은퇴한다. 마처 시대.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처음 세대다. 이래서 뭐 마처 세대라고 부르나 봅니다.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들도 이제 좀 구분해서 따져보면 50대 60대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, 그러니까 연금도 준비 잘 해놓고 저축도 많이 해놓고 이 안정적인 그 부동산 자산도 갖춰놓은 사람, 그런 사람들은 이 앞으로 더욱더 소비의 중심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며 살 것 같습니다. 그들은 되게 앞으로의 삶도 자신 있게 살고 중년, 장년이지만 결코 늙지 않았다, 여전히 이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내보이며 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빚의 어덕이는 730조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는 50대 60대 자영업자, 다중채무자, 빚쟁이들은 되게 우울한 삶을 사는 거죠. 그들은 그들의 이 빚으로, 부채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우울한 하층민, 빈민층, 빈곤층으로 이제 내몰리는 거죠.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노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, 중장년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. 그러한 것들을 잘 좀 헤아리며 살아가야, 그래야 삶이 유지가 되고 지켜질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회사에서 저보다 이제 몇 살 많은 이제 고참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 고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보다 이제 퇴사를 하고 다음 인생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면 급여를 지금 수준의 절반 이하로 확 내려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. 페인트공이 되어도 되고 뭔가 기술을 배워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하며 살 거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 고참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죠. 저도 비슷한 처지니 더욱더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저는 이미 이 회사에서도 이단아처럼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, 생각, 고민들이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었던 게 사실이죠.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 생각하는 바인 거고요. 어쩌면 그 일환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지도 모릅니다. 결코 그냥 지금 이대로 가만히 현재 상황에 익숙해져서 젖어들어서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것들, 겪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락하게 지내면 어느샌가 그러한 것들을 반납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될 때 그때 이 쇼크로 되게 이제 충격을 겪으며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이제 고참들의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들어서 지금은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고 언제든지 2라운드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오자마자 뭔가를 서둘러 결정할 수 있다, 이런 것도 아니고요. 머물러 있는 동안, 조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최대한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해서 앞으로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준비하고 다듬어 나가고 앞으로 또 헤쳐나가고 꾸준히 갖춰 나가야 될 겁니다. 그렇게 나중을 위한, 미래를 위한 준비, 대비,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어야, 계속 있어야, 그래야 삶이 나아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. 지금의 시대, 지금의 이 상황, 무수히 많은 어려움, 고민들, 걱정들, 염려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. 특히나 이 베이비 부모 세대, 마처 세대들은 걱정이 더 많을 겁니다.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,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간호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병원 비용, 요양해야 될 경우 요양 비용, 치매 등 중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또 보살펴야 되나 하는 고민, 그리고 자식들 이제 학업 관련한 이 학원비, 교육비 관련한 고민, 또 자신의 노후에 대한 이 불안감, 이런 여러 가지의 숙제들, 고민들이 너무 많은 이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니 그들의 걱정이나 그들의 고민이 결코 적지 않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저 또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저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있는 거죠.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부모에 대한 이 부양에 대한 이제 숙제, 고민들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겁니다.
이 엄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과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긴 할까? 라는 걱정도 있죠. 전 또한 이제 제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있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살아가며 살면서 겪게 될 것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어떤 삶이 저에게 허락될까? 라는 걱정들은 항상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그 인생의 선배들의 이 글들을 찬찬히 읽어봅니다. 제가 이제 공감하거나 아니면 제게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글은 제가 캡처해서 저장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가끔씩 출퇴근길에 혹은 멍하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 캡처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읽어봅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리죠. 이게 아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이 2년,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얻은 가장 큰 이 보상이죠. 앞으로도 살아가며 더 많은 걱정, 더 많은 고민들과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겠다, 잘 견뎌야겠다, 잘 헤쳐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름 아닌 제 마음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. 내가 좀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넉넉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마음과 실제로 내가 실현할 수 있냐는 또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. 앞으로 살아가며 경험하고 겪게 되고 또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겠다, 나 자신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다듬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2025년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어느새 둘러보면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작점에 있을 이때 마음을 좀 더 굳게 먹고 좀 더 제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무던히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야겠다. 그리고 오늘의 몫을 다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 25년에서 한 29년가량, 대략 한 5년가량은 꽤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, 대응을 잘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쉽게 뭔가를 이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는 게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쪼록 안전하게 25년을 잘 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